어디에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여러분이 보이죠? 원하는 사람이 이 쓰기 문서를 암호도 열어보지 물어보죠? 못하게 자, 쓰기 암호를 걸고 쓴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하고 클릭을 이해를 해서 하겠죠. 오른쪽 누르고 그래서 이 이거 너무 메모는 귀찮아요. 그럼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이나로 막강의 HSK팀 심청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HSK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실 텐데 HSK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건데 어떨 때는 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서 또 어떨 때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HSK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이 시험 이제 1월 시험이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2월 시험이 다가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겨울 시험은 제 경험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좀 더 쉬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겨울 중에서도 좀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시험, 그 시험이 이번 2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2월 시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늘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어법 그리고 매번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어법 그 어법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시험 적중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HSK에서 6급일 경우에는 독해 첫 번째 여러분 아시는 그 어법 참 많이 공포에 떨고 계시는 그 어법과 그 다음에 5급에서는 작문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단어 배열하는 것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넣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HSK 문제는요 항상 주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것과 그리고 목적어라는 것이 하나의 문장 형태의 틀을 이루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6급의 독해 첫 번째 어법과 그 다음에 작문 첫 번째 어법에서는 이 문장의 구조 이것을 잘 알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파트였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술 구조입니다. 여러분 주술에서 주는 당연히 주어이겠고요. 그런데 수로일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이다, 뭐뭐 하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서술어 관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술어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동사만 있느냐 중국어 문장을 보자면 동사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을 보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你吃饭了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我爱你라고 이야기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중국어 배울 때 많이 배웠던 我爱니 관점을 보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은 주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 목적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술 구조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이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어, 형용사 구조도 있습니다. 주어, 형용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이를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커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타는 당연히 주어인 것이고요. 커아이는 형용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쥐하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당연히 형용사는 서술어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지금 몇 시입니까? 现在几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几点의 관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금 3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잘 알다시피 现在 뒤에다가 3点이라는 말을 붙이고句号 마침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现在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다시 같이 배우겠지만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点은 숫자와 양사입니다. 그렇죠? 숫자와 양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오지 않고 마침표句号를 찍을 수 있다는 것 뭐가 될 수 있냐고요? 이것도 역시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숫자와 양사와 명사가 나왔다면 자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왔고 또 다른 동사가 있다. 그렇다면 얘는 서술어로 쓰이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서술어로 쓸만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서술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경향상 5급 HSK 독해 그리고 5급 HSK 듣기에서도 사자 성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정의가 간혹 뜹니다. 물론 6급과 5급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HSK 위원회에서도 5급과 6급의 갭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성어를 5급 문제에서도 조금씩 집어넣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자 성어 글자가 4개짜리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디우산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우는 잃어버리다란 동사고요. 산 3개입니다. 라 떨어뜨리는 거고요. 스 4개입니다. 여러분 3개를 잃어버리고 4개를 떨어뜨리는 것은 건망증이 심하다. 그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잘 잊어버린다 라는 어감으로 쓰는 성어입니다. 성어가 왔을 때 여러분 이 앞에다가 주어 하나를 써놓고 문장을 마치는 경우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제에서는 보신 것처럼 주어는 당연히 타입니다. 그렇지만 타를 제외한 동사를 누구로 쓸 것이냐, 이 4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이외에는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없습니다. 없다면 이 4가지 글자로 이루어진 이 성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HSK뿐 아니라 중국어 언어라는 관점에서 주어에서 서술어가 누구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동사, 동사는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봤는데 동사도 없고 형용사도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만들어라 라는 5급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 양사, 명사가 와 있다면 걔도 서술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의도 뭐가 될 수 있더라? 서술어가 될 수 있더라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술 구조에서 서술어를 찾는 문제를 찾을 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문장, 여러분 동사 위주의 문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구조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어 뒤에 간혹은 매번 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你吃饭了吧? 당신은 식사하셨죠? 그렇죠. 라는 것, 이 바는 어미 조사고요. 우리가 많이 외웠던 你吃饭了吗? 여러분 이 마도 어미의 조사, 질문을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어미조사 구조가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라는 것. 물론 아까 배웠던 형용사나 성어나 수량사일 때는 약간 틀리긴 하지만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는 기본 구조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HSK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 용법에 대해서 조금 잠깐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HSK 시험 중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급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5급일 경우에는 여러분 최근 조금씩 작문 어법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할 때마다 뭐가 어렵냐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꼭 이야기하는 게 이 시 용법입니다. 그런데 시는 뭐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용법이기 때문에 이 용법은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 용법에서 항상 시는 동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你吃饭이라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앞에 주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가 왔다면 시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숫자 4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숫자 4는 4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장에서 우리가 4는 4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라고 합니다. 그러면 44에서 왜 꼭 시를 넣느냐? 여러분 수학을 하시는 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우리 흔히 이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같다라는 등호가 있습니다. 이 등호의 역할이 언어에서 중국어에서는 시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용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이제 힌트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주어랑 목적어는 반드시 같은 단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시는요 절대 스와 목적어 스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 不是是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시는요 반드시 주어가 목적어랑 똑같느냐, 주어가 목적어랑 틀리느냐에 따라서 시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기억하신다면 HSK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6급 HSK 독해 첫 번째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电动车 이러고 뭘 찍었습니까?逗号, 쉼표를 이렇게 하나 찍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HSK 문제뿐 아니라 중국어의 모든 문장에서 내가 주어이다. 그런데 그 주어를 조금 강조하고 싶다. 또는 주어가 따라오는 동사 목적어가 조금 길게 나온다. 그래서 조금 더 특징을 집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문장 맨 앞에 어떤 명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명사가 쉼표를 찍고 있다면 걔는 주어일 가능성이 거의 100%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电动车가 주어였다면 이 문장에는 두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동사는 존재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사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가 왔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주어와 목적어는 똑같다라는 이 관점을 꼭 기억하고 문제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왔다면 电动车가 주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电动车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에는 电动车가 주어로는 왔는데 여러분 뒷문장 보시겠습니까? 이 电力为能源이라는 말로 여러분 A로서 B를 삼습니다 라는 이 왜라는 동사를 쓰면서 목적어 가져와서 문장을 그냥 끝내버렸는데能源은 电动车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틀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낌 오셨습니까? 여러분 뒤에다 누구를 써주면 되겠습니까? 더 하나만 써주신다면 뒤에 있는 电动车는 또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电动车是电动车의 관점을 만들어줘라 라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입니다. 물론 HSK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외우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또 보이는 단어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가 왔다면 뭐를 보라고 했습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는지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가 누가 있습니까? 绿色植物가 여러분 아시는 주어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왔는데 문장 끝을 쭉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뭐로 끝났습니까? 作用, 작용이라는 단어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绿色植物, 녹색 식물이 주어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어는 작용으로 끝난다면 이런 문제는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는 주어와 목적어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绿色植物라는 것이 주어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문장에서 보니까 허 뒤에 누가 있습니까? 징화치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화기입니다 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绿色植物와 같은 단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뒤에 있는 더作用은 없애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문제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 누가 있습니까? 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가 왔습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단어는 누가 될까요?
주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 잠깐 보십시오. 하이즈먼입니다. 여러분 하이즈먼에서 뭐는 복수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앞에는요 주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복수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문장 끝에 누가 있습니까? run 보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쓰긴 했지만 run은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것이지 복수 개체를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즈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run이라는 것은 숫자상에서 이 꼴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 run 없애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6급 HSK 독해 첫 번째 파트에서 어법을 묻는 문제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시의 용법입니다. 여러분, 시 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느냐, 같지 않다면 그 문제는 틀린 것입니다. 그 관점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5급 HSK에서 나왔던 작문 문제였습니다. 작문 문제에서도 여러분 시 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면 문장에서 이미 나와 있는 동사 있습니다. 시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주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这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这 주어, 그 다음에 시, 동사, 주어, 동사까지는 이미 다 나왔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뭐가 될 것이다? 목적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这,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시는 앞에 주어, 일반적이면 명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와 목적어는 같아야 되니까 명사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여러분 이 더 보이십니까? 이 더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조의 조사 더는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므로 이 문장에서 더 뒤에 따라올 명사 아시다시피 이 장은 아직까지 명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워리아는 우리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목적으로 쓰이겠느냐 조금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명사 하나 누구? 허잉입니다. 허잉 여러분 잘 아시는 단체 사진 맞습니까? 그렇다면 해석이 되죠. 이것은 단체 사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주어이고요. 시 동사이고요. 그리고 허잉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 당연히 어디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 앞으로 다 빼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서술어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숫자, 양사, 그리고 숫자 양사 뒤에는 누구더라? 명사라는 것이 올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서술어도 될 수 있고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 이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장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양사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다가 이 명사 이장 허잉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웨이더와 워리아를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여러분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숫자, 양사, 명사는 크게 명사입니다. 그 명사는 명사니까 주어도 될 수 있겠고요. 목적어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숫자와 양사가 명사를 꾸밀 때 명사 말고 다른 아이는 꾸밀 수 없느냐? 있죠. 누가 있냐면 여러분 양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온다든가 관계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질이라는 개념이 따라오겠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왔는데 숫자 양사와 걸려있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양사 뒤에 명사 앞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장 허잉 사이에 웨이더 허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유일한 것이냐? 유일한 아이는 당연히 워리아, 우리 두 사람이 유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워리아는 웨이더 앞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这是一张我俩唯一的合影이라는 문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这是一张我俩唯一的
合影. 그렇다면 이것은 단체 사진입니다. 라는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 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는 명사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예외일 경우에는요. HSK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중국어 문장을 봤을 때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시가 올 때는 주어도 명사, 목적어도 명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시가 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되지 않지라고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는 한데 목적 중에서 시 A 不是 B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不是 왈더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他学习好是因为是因为라는 관점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꼭 명사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틀렸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是在 용법이 될 때 뒤에는 在 뒤에는 장소가 오겠죠. 그 장소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되어서 이것은 더, 나 또는 앞에 있는 주어가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우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是가 주어가 누구냐, 그 주어가 목적어에 있느냐, 그 관점을 좀 잘 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HSK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의 시 용법이었고요. 여러분, 요 용법 잘 습득하시고 숙지하셔서 이번 2월 HSK 시험에는 꼭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적 그리고 그 목표 이루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